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화린그룹 회장 한명수입니다. 네. 이번에 9월 19일 날, 16일 날 롯데콘서트에서 카타타 한강 공연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콘서트를 통해서 한국 음악을 좀 한국에 다시 한번 좋은 점을 알리고 또 많은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관객들이 참 만족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또 저한테 다시 전달해줘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회장님께서 합창단을 지휘를 하셨는데 네. 지휘는 언제부터 공부하셨습니까? 지휘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태리에 있을 때 성악을 제가 그 많은 성악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성악을 배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활동하는 것이 이제 아픈 사람들 또 버려진 사람들 나이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기회를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힘을 내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음악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또 지휘를 그렇게 하게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20여 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태리에서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성악은 네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태리에서 제가 그런 대가들을 만나면서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조금 제가 이제 국제무역 전략가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거기 유학생들이 조금 돈 버는 것이 어려워요. 미국은 파트타임이 많은데 이태리는 파트타임 할 게 없어요. 가이드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거나 아니면 접시를 닦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식당이 거기 그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만큼 이태리 유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많이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면 제가 가이드비도 주고 통역비도 주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도 제가 사줘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 4시에 레슨을 가요, 꼭. 멀리 차 몰고 이제 가서, 레슨이 거의 5시 반, 6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제가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둬요. 그럼 선생님은 무조건 오케이지. 그러면은 이태리는 저녁 식사가 한 3시간 걸려요. 그때 선생님은 나를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얘기해요. 이태리 사람들은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귀담아. 그게 이제 저한테 사실은 학교에서 보는 거는, 배우는 거는 훨씬 더 깊게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 시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태리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죠? 제가 이제 밀라노의 상주에 있었고요. 밀라노의 첸트랄레 그러니까 센터를 첸트랄레라고 이태리 말로 하는데 거기에 그 기차역이에요. 그 앞에 알렉산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의 장기 투숙자죠. 그러다가 또 그런 성악가들을 만나서 성악가들이랑 같이 살고 그 유학생들에게 또 내가 이제 뭐 작지만 후원금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한 세월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세월이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업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활인 기업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활인 그룹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또 예지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행사도 조금 멤버십을 크게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또 화장품도 아시아에 거의 이제 아시아에서 필요한 모든 여자들이 가장 필요한 진짜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또 화장품 회사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무역이 어려워요. 외국에서도 허가받는 것도 어렵고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하다가 리스크도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이제 봐서 제가 쇼핑몰을 글로벌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방에서 혹은 자기네 국가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는 미국 것만 우리들이 싸게 샀어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샀는데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은 대한민국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숨겨진 좋은 물건도 소개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 건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지만 올려서 반응을 볼 수 있고 홍보도 사실은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대기업들은 다 이제 몇 천억, 몇 백억을 통해서 홍보비를 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리스크도 없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그런 무역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아시아의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발돋움됐고, 사실은 이제 활인이란 뜻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그 원인도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 있듯이 그룹도 어차피 사람들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 추구는 당연한 거지만 그건 식상하고 기업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즘 너무 상처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빠들도 상처난 사람도 많고 상처난 가정들도 많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고 모두가 가슴속에 뭔가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살면은 참 좋겠다 해서 이제 활인 그룹을 만들었고, 우리 활인 그룹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모든 수익을 실제로 그런 데 쓰는 그런 회사예요. 멋진 회사네요. 네.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음악 활동도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음악 활동이나 네. 음악적인 그 생각 이런 거는 어떤 부분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음악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네, 사실은 뭐 저의 기본 베이스는 기독교 정신에서 이제 생겨났고 제가 한 40년 됐어요. 그렇게 병원에 그때 당시엔 동대문의 2대 병원 부속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웃으면서 또 그분들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오래 해왔어요. 근데 그게 참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고달프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정신이 묻어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왕성하게 합창단원들을 모아서 정예 부대를 모았어요. 그것은 이제 성악가들을 모아서 그 마음 속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성악가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저의 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주 모여서 음악 훈련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 가난한 곳, 열악한 곳, 화려한 무대보다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그 롯데 콘서트홀은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시골 교회 그리고 우리 합창단보다 더 적은 무리가 있는 곳 그런 곳만 사실은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실제로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큰 데는 다 들을 수 있어서 우린 반대로 사실은 그걸 실천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꾸준히 저는 이제 그룹 회장이지만 또 지휘자로서 앞서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단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은 그런 교회, 힘을 얻은 고아원, 힘을 얻은 뭐 재수에 있는 재수들 뭐 이런 일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회장께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예술 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네. 또 연주 홀도 갖고 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운영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예.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통 기업이 이익 추구에만 네. 몰두를 하는 거지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거나 돌린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네.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합창단도 운영을 하시고 그것도 월급을 주고 하면서 네. 운영하시고 아트홀도 운영을 하시는데 네. 그런 마인드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서 만드신 겁니까? 예.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음악으로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대병원의 안병동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창을 들려주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소리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후회하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이 뭐였냐면 내가 봉사를 좀 할 걸. 네. 그런 후회더라고요. 돈 많이 벌 걸,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그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보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더 확신을 얻었고 나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내가 기회를 주고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기업이 남은 이익금의 뭐 1% 이렇게 주는 기업들은 뭐 있어요. 근데 전부를 다 그렇게 쓰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뭐 이 세상에 있기 힘들죠. 근데 그게 나한테 훈련이 돼서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져가지도 못할 돈. 맞아요. 그렇다면 말로만 가져가지 못할 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실 때 후회를 하고 저는 그런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는 걸 어떨 때는 무모해요. 처음에 생기는 돈을 다 그렇게 아트홀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월급을 주는 돈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제가 꼬서 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익이 생겨서 준 게 아니라 꼬서 준 적도 있고 근데 그냥 제가 쓰는 게 바로 그런 돈이 내가 쓰는 거다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뭐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왕성하게 계속 그런 일은 더 크게 해 나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보람이 되고 제가 이제 약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보고 기업들도 이제는 앞으로
기업 정신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진짜 형식적으로 그러지 않고 그 기업인의 본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업인들이 자꾸 나와야지 돈보다는 정이 많아지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화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천이 먼저야. 네.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게나마 이렇게 따뜻한 보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가 더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게다가 보통 우리가 예술은 그 향유, 감상을 하거나 그걸 보고 느끼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가 있는데 네. 회장님께서 그런 그 예술적인 그 감상을 통해서 뭐 위로나 그다음에 뭐 치유나 이런 받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사실은 많아요. 근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은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연대병원의 소아병동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가는 소아병동은 재중관, 그러니까 백혈병, 거의 뭐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 걸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병원에 또 1인실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인실이야. 10명 막.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뭐 병원비가 아시다시피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부가 변해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아이도 아프지만 부부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하게 아파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부부가 화합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함께 힘을 합치지만 나중에 조그만 말 한마디에 큰 싸움이 일어나요. 돈 문제겠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이 시간을 쓰는데 너는 왜 비교의식,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웃음을 잃어버려요. 웃을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프니까. 두 번째, 울 일이 없어요. 내 자식보다 더 슬픈 일이 없는 거야. 다 자기 위주로 사니까. 그래서 가보시면 좀 놀랄 거야. 오래된 분들은 멍해요, 얼굴이. 근데요,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듣는 중에 울어요. 뭐가 건드렸어, 그분을. 이게 대단한, 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울어요.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편 듣고 보고 충격을 받는 거야. 눈물이라는 게 메말른 여자가 막 우니까. 남편도 울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끝나고 하면 이분이 가장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미소죠, 미소. 기적이죠, 기적. 와, 누구도 그 사람들을 다시 울게 하고 다시 웃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한 마음이 되었는데 아이 때문에 그 음악이 어디를 터치하고 어디를 변화시켰길래 그 사람들이 울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음악 몇십 분 들은 그것이 이 파워는 말로 딱 설명할 수 없지만 위대한 것 같아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완전히 후회도 하게 하고 완전히 다시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변화인데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도 연대병원에서 심장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인생이 우연보다는 필연인 것 같아요. 그 연대병원에
제가 지휘하던 그곳에 제가 심장 환자로 갔었어요. 갔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업을 예, 그때는 안 할 때죠.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이태리에서 돈 많이 벌다가 망했을 때 그때 무역회사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변동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태리에서 수입하기로 8개월 전에 한 금액이 달러면은 내가 이 물건을 8개월 후에 와서 찾을 그 달러는 가치가 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야. 그게 바로 IMF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해외로. 저는 이제 자존심이 세고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그것들을 가족들 돈 꾸고 뭐 이래가지고 꽤 큰 돈을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슴앓이 속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급성 심장병이. 그래서 갔는데 오늘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형 선고죠. 안 됩니다 하니까 전문가가. 근데 저는 오늘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누구한테 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세금도 안 낸 차, 대포차죠. 텅텅거리는 벤츠 대포차도 거기다 넣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누웠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살았는지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최고 전문가가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때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제가 문 열고 도망 나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하게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더 잘 쓰겠습니다. 그 기도, 걸어 나오면서 하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죠. 눈물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막 죽는다니까 왜 이렇게 서글픈지.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 마라 아들아,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제가 더 이 모든 세포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많은데 그 두 가지만 제가 감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 경험, 내가 치유받은 경험을 네. 그대로 나눠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음악만 가지고 또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을 또 계속 움직여 나가시고 기업을 통해서 또 음악으로 또 봉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이 기업을 또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게 또 중요하네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잘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돼요. 운영해 나가서 또 기업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서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유가 확실한 거죠. 제 얘기 들으니까 확실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기업도 잘 운영을 하시고 네. 음악 활동도 계속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실 건데 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공연 전문 잡지이고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니까 네. 회장님이 음악적인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 생각, 물론 봉사는 당연히 네. 포함이 되겠지만 예.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음악적으로 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취미로 해서는 또 전문가들한테 또 인정받을 수 없고 전문가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못지않게 그렇게 공부도 했고
또 미국 미드웨스트를 성악가를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이제 지휘 박사과정을 이제 신청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이 합창단들은 전부 다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노래 실력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노래같이 진짜 그 삶을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좋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 제가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는 차가운 소리, 따뜻한 소리, 기계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가 있어요. 음악 용어에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게 차갑지 않은 소리, 사람 소리, 따뜻한 소리, 진실이 들어가 있는 그 가사마다 진실하게 부를 수 있고 진실하게 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진실하게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테크닉과 정신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악 세계를 제가 경험 삼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추구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로는 우리나라에 아버지 합창단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잘못되었거나 뭐 이랬을 때 남들은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고 또 나쁜 취미를 일삼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장 건전한 취미로 자기들을 위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에 있는 알펜시아 호텔로 이분들을 전부 다 모집해서 1박 2일로 자기 가족과 함께 알펜시아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그 전날은 연주 전날은 세미나를 각 한 3-4개로 나눠서 뭐 합창을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지휘를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음악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 날은 리허설을 각자 해서 그러니까 컴피티션보다는 경쟁의식을 갖는 컴피티션보다는 페스티벌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정곡을 한국 리듬을 쓰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서양 것을 배우기 때문에 서양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께 좋다는 것을 저는 알리고 싶어요. 우리 음악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락, 우리 리듬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가사. 현재 우리 가곡은 글자는 우리나라 글자지만 사실은 멜로디는 외국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사, 우리 가락을 써서 지정곡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또 장르를 배우면서 도움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유곡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가곡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곡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들이 그런 걸 배운다면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는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음악 합창단들도 이제는 외국 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락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것을 잃어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특이한 우리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갈고 닦아서 외국에 알려지는데 제가 좀 사용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싶다고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그 새로 이제 클래식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K 클래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가락, 우리 악기, 우리 네. 리듬을 접목을 해서 클래식에 접목을 해서 세계 K-팝처럼 세계 퍼뜨리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럽의 유산균이 자기네 나라가 최고라고 유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김치가
자기네가 만든 유산균 100배 이상의 건강한 유산균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그럼 저는 굉장히 그때 자부심을 느꼈어요. 음악적으로는 우리는 이태리로 성악을 배우러 가는데 이태리 사람이 우리나라로 장을 배우러 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는 무조건 서양이 좋은 건 줄 알고 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유럽 사람들은 또 다른 신기한 음악을 찾아서 한국을 오는구나. 그리고 희한한 깊은 맛이 있어요. 아리랑 부르면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다 울잖아요. 그런 깊은 음악, 그리고 자기네들은 비합리적인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폭포수를 뚫는 그런 소리. 예? 그 옛날에 이태리에서 까르소가 그때 당시에는 오케스트라가 크질 않았어요. 그 소리를 뚫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까르소였어요. 그래서 오페라가 점점 커졌는데 우리 창은 옛날부터 벌써 그런 오케스트라를 뚫는 소리였어요. 그때 그날도 어떤 조그만 빼빼한 여자가 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 성악가는 잘 안 들린다. 여자들은 그랬듯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악이 분명히 외국 음악에 뭐 비교해서는 우리가 굳이 비교한다면 밀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옛날엔 산속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 가락도 우리나라 것이에요. 그 가락이. 특이한 가락이에요. 거기에 덩실덩실 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회장님께서 추구하는 음악적인 활동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